그래서 제가 보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저희들한테 소중한 의견이신 것 같아서 그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자료나 쓰신 책이 있으면 소개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추크의 사례에서 특히 환경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추크에서는 환경을 굉장히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인 기업들의 이제 조합원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불결하면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크 주변에도 뭐 주리에 살 수도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뭐 차로 뭐 한 30분 거리에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삶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수익만 높다고 해서 소득만 높다고 해서 부담이 훨씬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이게 추크만 조세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이제 지금 제일 추크하고 경쟁하는 데가 어디죠? 왜 빈사의 사자산 있는 어디죠? 루체른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루체른도 지금 감세 정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슈비츠라고 거기도 지금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낮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환경, 교육, 그다음에 삶의 질 이런 게 전부 다 어우러져야 지역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 경쟁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뭐 이렇게 아주 우리로 치면 아주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게 이런 건 유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대개가 본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되게 3만 개라 했잖아요. 인구가 12만인데 그러면 조합원이 3명, 4명 있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본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환경 부담을 주는 공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사들이 많이 3만 개가 들어온다면 그에 따른 교통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주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도시적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도 많을 텐데 주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지, 또는 기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 주민 자체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뜻이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온다면.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가봤어요. 근데 이게 소득이 높으면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랬는데 식당에 가보니까 딴 데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살아보지를 않아서. 그리고 교통 문제는 조합원들이 서너 명씩 이런 회사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다 이런 건 못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주리에서 한 15분 거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주리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특히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거는 내가 시장한테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문제까지는 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등가성의 문제, 수익자 부담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데, 이건 이제 사업을 결정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함께 생각하라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지방이다 이러면 이제 재정 조정제도를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균형 발전할 때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 지역 간의 빈부격차, 이거는 결국은 재정 조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 공장을 옮긴다거나 나는 무슨 이렇게 혁신도시 해가지고 옮기는 거 그거 별로 효과 없다고 봐요. 그거보다 뭐 오히려 이 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중앙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끼리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간의 수평적인 재정 조정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 간의 격차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건 저는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인구 485명 짜리 명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거기 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리노베이션 할 거냐, 새로 지을 거냐, 그런데 마을총회에 갔는데 주민들이 새로 짓자 이런 거예요. 새로 지으면 세금이 지금보다 2배가 된다. 이걸 말을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짓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더 낸다. 이런 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생이 17명인데, 그 뭐 옆에 지방자치단체 위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들도 그 의논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여기 학교를 없애면, 그럼 초등학교를 없애면, 이제 중학교는 김나지움은 위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를 없애면 젊은 사람들 떠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이 학교를 새로 짓고, 또 대신 그 학교는 주민총회라든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에는 비용이 따르고 그건 당연히 세금으로 낸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치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책임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져서 그 책임에는 재정적인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잘 되면 향유하고 못 되면 위험을 감수하는. 그래서 아까 또 지방자치에 폐단은 없느냐? 스위스도 있어요. 로이크 바트라는 아주 휴양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휴양 도시는 개발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주민총회에서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막 부추겼던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수입이 늘어난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파산이 돼가지고 1인당 빚이 2억 정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자치권이 굉장히 제한된. 그래서 세금도 왕창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절반 가까이 줄이고, 그 다음에 시청도 팔아가지고 학교의 창고에서 근무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인 거죠.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 그 책임도 함께 지는 거죠. 그게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책임성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건 유명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민회하고 지방자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민회는 직접민주주의하고 이렇게 결부를 좀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저작자가 있는 겁니다. 발명품입니다. 누가 발명했냐면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교육학자이고 혁명가인 꽁도르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꽁도르세 책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1792년에 지롱더 혁명헌법이죠. 혁명헌법을 초안을 하면서 국민검열과 국민청원을 헌법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결정했더라도 국민검열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부인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도입을 했고, 국민청원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게 이제 국민발안제도로 이제 이렇게 헌법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 지롱더 헌법이 로베스피에르한테 이제 패배해가지고 지롱더파가 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못되고, 그 다음에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한 다음에
3년 헌법, 프랑스 혁명 헌법 거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프랑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을 못하고 이게 이제 스위스에 가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지 그 관계는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국민청원을 할 때, 그게 국민 발언을 할 때 50명이 최소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거기에 우리로 치면 군에서 다시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결정이 되면 그게 이제 국회에 제안을 하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민에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이 된 적이 있죠. 그러면 의회는 압니까? 네? 그때 지방에서 결정했던 것은 지방 의회는 아니었어요. 민의 형식의 그런 거였어요. 그때는 지방의회를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지방자치가 굉장히 늦게 발전해요. 그래서 이게 꼭 이제 제가 고대가 드리고 싶은 책은 갑자기 사람 이름 생각나요.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의 그 사람의 관계 왜 이거예요. 뭐 그 사람 처음에 이 사람이 토크빌이 원래 혁명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받는 요시철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22살인가 세살에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을 했는데 이게 판사가 못 되고 뭐 형식은 판사인데 그냥 거기 서기 정도 이런 역할만 하고 그다음에 뭐 감옥에 근무했어요. 형리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이걸 그래서 외국에 못 나가게 하니까 이제 이 미국의 감옥 제도를 연구해 오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했는데 이 사람 갈 때 주제의식이 분명치 않아요. 근데 미국 가서 제일 감탄한 게 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동네 문제를 결정하는 거. 그런 데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토크빌을 굉장히 좀 이렇게 한번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이거하고 결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제일 강조한 사람이 제퍼슨입니다. 그래서 제퍼슨은 워드 공화국이라는 말, 워드라는 게 우리로 치면 마을 정도 될 거예요. 마을 공화국 뭐 이런 말을 써서 기초 공화국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마 지금 미래 운동을 하면서 추구하는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을에서 영향을 또 확대해서 또 이렇게 확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로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뭐 그런 그런데 근데 이제 프랑스의 결정적인 거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민주주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이런 어떤 직접 참여를 통한 어떤 자기 결정, 그거를 이제 토크빌은 자유라고 불렀던 거죠. 적극적인 자유. 근데 그게 이제 부족했던 게 프랑스의 정치적인 불안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토크빌은 그때 당시에 분석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썼던 직접민주주의 책을 읽어주시는 거 고맙고요. 그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때 바로 아까 헌법 40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썼던 책은 94년도에 썼던 지방자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87년에 하성수 변호사랑 같이 썼던 지방자치, 제목을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지방자치론, 뭐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나왔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역점을 두고 썼던 그는 스위스의 제도 연구인데, 그게 이제 제목을 그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가 개정을 하도 강조를 하길래 국가 개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권제로 하는 거다.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분권제 국가 개정으로 스위스 제도를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책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중복이 되는데 우선 아까
지방자치 헌법 개정의 방향의 그 파워포인트에서 양원제 국회가 있는데 그 설명이 없으셨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그 얘기하고 중복되는데요. 재정 등가성 원칙하고 관련된 얘기 같은데, 예컨대 우리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몇 년 전에 그 강남에서 왜 한전 뭐 부지 뭐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런저런 그 이익금을 강북에 지원한다 박 시장이 그래가지고 그 해당 지역 그 애들이 얼마나 야단 쳤는지 몰라요. 예컨대 그런 것들이 예컨대 선생님 말씀하셨던 지방자치 분권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수기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조절이 되지.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토플러 말씀도 하시고 그 지난 시절에 박통 때 그 독재 어떤 그 개발 모델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 우리 시민들이 국민이라는 단어는 저는 가급적 안 쓰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무슨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같은 그런 거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꺼냈던 그 한전 부지 수익금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절이 가능할 것이며,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 많이 이렇게 거부하는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재정 문제 때문에 지방 자립이 이렇게 허약한 현재에서 이게 분권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적인 얘기단 말이야. 그래서 제 얘기는 과연 스위스에서는